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5월 학력평가를 치른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모의평가를 향해 또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텐데, 일단은 5월 학력평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또 진심을 담아서 총평, 코멘터리. 일단은 자랑스러운 우리 적자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참 진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건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연구실의 교재, 그다음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정치협업 공부하는 친구들이 워낙 또 많고, 그만큼 선생님의 책임감과, 이거 생각하면 진짜 어깨가 무겁죠. 대한민국 정치협업의 표준으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제자들이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분석해, 너희들 잘하잖아, 성실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집을 내가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마찬가지 5월 학력평가도 원래는 선생님이 진짜 고민했던 게 3월 학력평가에 토파보기가 있고 그 다음 5월 학력평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5월 학력평가 문제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조언 없이, 그러면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할까봐, 자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선생님은 이제 총평과 토파보기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선생님은 약간만 고생하면 돼요. 왜?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여기 의미 부여하는 것은 선생님은 약간 고생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고생할 것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최적의 고생을 해보겠다. 우선 토파보기라는 말을 선생님이 어떤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학력평가든 모의평가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이거 그냥 단순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토파본다는 건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 거거든요. 엄청 한 땀 한 땀,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평이니까, 일단 이 총평은 그냥 시험지 자체로 말씀드리면 되게 좀 쉬운 시험지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느 기준이냐면, 당장 우리가 이제 5월 학력평가 끝났으니까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잖아요. 이제는 출제하는 기관이 다르죠. 3월과 5월도 달라요. 3월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었고, 여러분이 치렀던 이 5월 학력평가는 경기도 교육청. 근데 6월 모의평가는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왜 6월 모의평가 진검승부라고 하느냐. 첫 번째, 평가원이 출제를 하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다음 두 번째, 일단은 수능 응시생, 그러니까 수능 2026 대수능을 보고 달리는 친구들, 수능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나중에 가서 9월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6월 모의평가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시험을 많이 치르죠. 근데 요 5월 학력평가는 그런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의 데이터가 당장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이 시험지가 정말 똑같이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고 한다면 1컷은 47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만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문제지가 똑같이 6월 모의평가에 이런 감성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등급 컷은 47일 리가 없습니다. 작년 수능 등급 컷도 48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재학생들 정도, 그 다음에 5월 학력평가를 실제로 치른 친구들 중에 1등급 받으려면 한 47점 정도,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이다. 이 정도고요. 전부 다 예상치니까 나중에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이 숫자랑 다르다고 해서 선생님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걸 인용해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죠. 원래는 442 포메이션 아닙니까? 뭔가 축구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1단원에서 한 문제를 줄이면서 3단원에서 한 문제를 더 냈습니다. 그 다음 세트 문제도 보이고요. 근데 아쉬운 건 사문도 마찬가지고 정법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20문제 중에 기니디 형태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쉬운 점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거는 토파보기 강의에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도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많이 틀린 순서대로 적어봤는데 13번이 정답률이 반토막이잖아요. 14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14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연합 파트까지 아직 다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회문화도 마지막 단원에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이 틀리는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진도를 다 못 끝냈다. 5월 초인데 괜찮아요. 6월 모의평가전까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진도를 나가자는 것에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첫째 장에서 2번 문제 왜 헌법재판소를 내? 라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소 문제는 어차피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 형태의 문제는 헌법재판소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보일 거예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뭐 권리부재형이냐 위헌심사형이냐 이런 것들을 가리는 연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선거게임 15번 엄청 길죠? 긴데 약간 뭐랄까 이 선거게임 정말 여러분이 선거를 풀겠다고 덤비면 선생님의 선거게임 교재와 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그걸 끝냈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분석이 탁탁탁 될 겁니다. 형사 절차, 범죄 성립 요건, 통치기구 통합 정말 기가 막힌 거 말씀드릴게요. 선거 빼고 나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 모든 게 전부 다 약점공략 특강의 주제인 거 아세요? 이건 5월 학력평가 이후에 선생님이 약점공략 특강의 주제를 바꾼 게 아니라 항상 원래 정법은 약한 데가 항상 약해요. 항상 약합니다. 이 순서가 바뀔 뿐이지 항상 약해. 그 다음 이 미성년자의 계약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게 답이 그냥 보일 것이고요. 선생님, 좀 과장 아닌가요? 어떻게 답이 그냥 보입니까? 답이 그냥 보일걸요? 관계도만 딱 그리는 순간, 갑을병정 딱 그리는 순간, 이게 이렇게 설계된 문제구나. 그리고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도 벗어나지 않고요. 얘도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개념 완성이 됐어. 그리고 기출문제까지를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필요한 선지들,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어떤 원리가 또 들어가 있는가를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평가원 문제를 단 한 개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형사절차에서 약간 신선한 선지가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토파보기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건 시험에 대한 분석이고 이제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수험생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성적을 낸다. 여러분 성적을 내고 싶다가 아니고요. 성적을 내야 한다예요. 이걸 당위성이라고 하죠. 야, 너 몇 점 받고 싶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야, 너 6월 모의평가에 몇 점 받고 싶어? 이거 묻는 것도 아니고요. 몇 점 받을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은? 너의 포텐셜은? 그거 아니고 여러분 6월 모의평가인 진짜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적이 꼭 만점이거나 1등급은 아닌데 여러분이 자신을 다그친다기보다는 내가 6월 모의평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나 정법 기준 6월 모의평가에 애매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성적 때문에 뭐 수시 상담을 할 때 뭔가 좀 자기한테 불리해질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정법은요. 이 과목을 추천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6월 모의평가를 망하면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빌미. 야, 봐봐. 너 정법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정법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이걸 해가지고 등급 이거밖에 안 나와? 여러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완강까지 해놓고서 기출문제 나름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꼴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잠깐 바꿔야 되나? 생윤으로 바꿔야 되나? 뭐 한지로 바꿔야 되나? 그 과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같으면 개념까지 끝냈고 심지어 뭐 약정공략 특강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적이 나오고 막 적생문까지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리가 없어. 자, 다만 성적이 애매하게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약간 소름 돋아.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개념 끝났어요. 약정공략 특강으로 갈 것인가 선거게임으로 갈 것인가 고민스러우면 선거게임은 전략적으로 6월 모의평가 전에 한 수 접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봤자 많아봤자 3점 아닙니까? 적게는 2점이고 그럼 선거게임을 버린다기보다는 얘를 뒤로 미루고 약정공략 특강으로 가서 선거 빼고 19개를 내 능력으로 마치겠다. 다 알고 마치겠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모의평가에 선거 문제 하나 빼고 다 맞췄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완전 대성공이죠. 대성공. 대성공.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개념 끝냈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개념도 한 바퀴만 돈 거지 아직 완전히 다져지지가 않았어. 근데 자기가 선거 문제를 맞추고 싶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약정문약 특강에 손도 못 댔어. 그래서 선거도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도 애매해지고 개념도 애매해진 다음에 6월 모의평가에 막 대여섯 개를 틀렸어.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거 게임을, 이 영상을 여러분이 딱 시청하는 그 순간 이 당시에 선거 게임을 아직 안 나갔다면 이제 정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선거를 나중에 할까? 한번 해볼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6월 모의평가 땐 얘가 더 우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정문약 특강에서 굳이 선거 얘기를 안 해드리고 개념만 다져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만 좀 보시면 참 그 약정문약 특강 그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현강 버전으로 제공할까?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할까? 근데 스튜디오 버전을 통해서 아주 잘 정제된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질문, 좋은 분석을 해드리고자 어쨌거나 약정문약 특강에 정말 6월 모의평가 전에 많은 것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꽤나 괜찮은 성적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더운 여름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름이 되면 지치죠. 날도 덥고 몸도 허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멘탈 털리고 그때 초복, 중복, 말복 있는 거 아세요? 그때 되면 사람들은 보양식을 찾죠. 주로 삼계탕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이 치킨을 혹은 삼계탕을 100그릇을 먹든 닭을 100마리 잡아먹든 그것만으로 몸보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한 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는 편의점에 있지 않아. 그 편의점에 있는 막 몬스터, 핫식스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점수가 나왔을 때 아,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성적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성적 좀 낸 다음에 널리 선생님 강의 좀 홍보 좀 해줄래가 아니고 그건 전혀 선생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너가 성적이 나와야 그때부터 공부가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실전 연습도 하는 거고 올해 또 가글 특강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 가려운 데를 박박박 긁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시간을 내서 들을만 하다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걸 고민했는데 선생님은 어쩜 이거를 잘 알고 이런 특강을 마련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서 선생님 교재와 강의를 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조언인 거예요. 자, 결국 선생님은 디테일 리스트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가 보면 상당히 쪼잔하고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생할 걸 선생님이 덜어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1등급과 만점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꼭 문제를 풀 때 자기는 그냥 귀염둥이가 아니라 테크니션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찍어서라도 맞춰야 되고요. 실수해서라도 맞춰야 돼요. 아니 실수해서 어떻게 맞추지? 그런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자기는 실수했어. 잘못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성적을 내겠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선생님만 급한 거 아니죠? 선생님만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에 관심을 갖고 그 1등급과 만점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만 막 안달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목표를 공유해 주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뒤에 가서 주요 문항 토파보기 문제 풀어드릴 걸 세보니까 한 11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전개해드리면서 이 5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토파보고 털어먹을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좋습니다. 총평 마무리하고요. 토파보기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